차라리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인기 있는 연예인이었던 사유리 양이 일본에서 이제 시험관 수정 방식으로 네. 아이를 출산을 했죠. 네. 우리가 이제 일단 그런 시험관 수정이라는 특별한 방식을 이용해서 아이를 가지기까지 그 사유리 양이 겪었던 어떤 청년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또 이렇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그 청년들이 결혼 연령이 자꾸 이제 늦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돈이 좀 없어도 우리 시대만 해도 돈이 좀 없어도 일단 결혼부터 하고 보자. 네. 그래서 이제 그 양쪽이 다 무일푼인데도 일단 결혼해서 제빵살이부터 막 시작하고 막 그런 용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결혼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준비할 것들도 많고 경제적인 것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이제 취직도 직장 좀 있어야 되고 네. 집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또 이렇게 보니까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면 시간이 그냥 휙 지나가 버려서 네. 특히 이제 자녀들의 경우에는 또 결혼 적령기를 지나면 또 기회를 잡기가 어렵고 네. 그렇지만 사랑에 대한 갈망은 늘 있는 거고 또 자녀를 가지고 싶어하는 걸 갈망도 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또 그렇지만 또 자녀를 또 갖고 싶고 네. 그런 그 불가피한사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를 많이 하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네. 비혼 시험관 수정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네. 생명윤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네. 또 성윤리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우선 이제 그 사유리 양이 이용한 방법은 네. 소위 이제 시험관 수정이라는 그런 방법인데 네. 그 시험관 수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자와 난자를 배양액이 들어있는 페트리 접시에서 수정을 시켜서 네. 이제 수정란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성장을 시킨 후에 2세포 내지 4세포기 정도가 되었을 때 네. 여성의 자궁에 착산시켜서 아기를 갖게 하는 방법이 이제 시험관 수정이거든요. 네. 시험관 수정이고 자 그런데 이제 시험관 수정은 우선 어떤 문제가 이제 있느냐면 첫 번째 문제가 시험관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난자를 여성으로부터 채취를 해야 됩니다. 네. 채취를 하는데 근데 이제 난자 채취를 한다는 게 이 여성의 경우에는 한 달에 통상적으로 한 개 정도 이 난자가 배란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남성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정자가 거의 그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네, 아주 많이. 한 번에 몇억 마리 정도 네. 그렇게 이제 나오고 그것이 이제 수십 년 동안 계속되니까 굉장히 많은
정자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성의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여성의 경우는 난자로 생성될 수 있는 난포가 보통 4만 개에서 5만 개 정도로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난자로 그 생성되어 나오는 것은 400개에서 500개 정도입니다. 그것이 한 여성에 있어서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 달에 한 개 정도, 물론 이제 기간이 좀 불규칙적일 때도 있지만 이렇게 배란되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나오고 나면 이제 불이 폐경이 되는 거죠.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난자를 채취한다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자연스럽게 배란되어 나오는 그 난자를 그냥 조용히 받아내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선 말하자면 시험관 수정을 할 때는 난자 나중에 이제 다시 언급이 나오겠지만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하나의 난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난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취하는 조치가 여성 호르몬을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서 신체를 과별한 상태로 만듭니다. 우선 신체를 과별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여성에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고, 그러면 이 과별한 상태가 되면 한 달에 한 개 배란되어 나오던 난자가 한 30배가 한꺼번에 배란이 되거든요. 그것이 500개를 끌어다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말하자면 어떻게 그것을 채취를 하느냐? 우선 전신마취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전신마취라고 하는 것은, 전신마취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신마취를 해야 될 정도의 어떤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 불가피하게 하는 거지, 이걸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전신마취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복강경이라는 사실상 쇠로 만든 대롱과 같은 건데, 이 난소가 신체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끊을 방법이 없어요. 그걸 그냥 푹 찔러 넣는 겁니다. 찔러 넣어서 빨아내는 거예요. 흡입해서 빨아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복강경을 찔러 넣는 게 그냥 이 신체 조직을 그냥 다 뚫고 들어가는 건데, 그게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 복강경 수술, 난자 채취 과정에서 복강경 수술하는 여성들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보면 한 20%는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든지, 국수가 찬다든지, 결국 불임이 된다든지, 또 나머지 80%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부작용에 또 시달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난자 채취 과정이라는 게 사실 여성의 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주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데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과별한 상태를 만들고 또 전신마취를 해야 되고, 복강경이라는 말하자면 문제가 여성에게 또 부작용이 심각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난자를 많은 다수의 난자를 채취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난자 채취는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시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인공수정이 시험관 수정이 한 번으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술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다 반복이 되거든요. 네. 또 이게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사실 힘든 과정이다 라는 점, 난자 채취 과정에 있어서 이게 여성의 신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이제 정자가 사출이 되면 이 사출된 정자가 이제 난자에 도달하기까지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여성의 자궁에서 분배되는 액체에 의해서, 그게 액체가 약간의 화공약품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한 70% 정도가 그 정자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과정이 뭘 의미하느냐면 말하자면 약한 놈들이 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통과해가지고 그 수억 마리 이상의 경쟁을 해서 난자에게 한 몇천 마리가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좋은 놈들만 갑니다, 사실은. 그 중에서도 이제 한 놈이나 두 놈이 가장 센 놈이 난자에게 딱 붙어가지고 이제 수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자연적인 여과의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여과의 과정을 통해서 100% 걸러지진 않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도 그 정자들 가운데 가장 질이 좋은 그런 정자가 이제 난자에게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은 인간이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게 생명이 잉태되는 이 과정을 보면 그 성관계를 갖는 것까지는 본인의 의지로 진행이 되고 또 정자를 사출하는 과정까지는 본인의 의지가 개입이 되지만 일단 사출된 정자가 난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인간이 전혀 개입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의지가 전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일반 그 기독교적인 용어를 뺀다면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자동적인 아니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그래서 수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과정은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말하는 창조 질서의 과정에 맡겨야 이것이 가장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험관 수정은 이 과정을 인간 손대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 그런데 이 자연적인 여과의 과정을 인간이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페트라 접시에 이제 배양에서 이제 인위적으로 수용을 시키는데 그냥 검증이 안 된 정자를 몇천 마리 정도 무작위로 가져다가 배양기에 넣고 그런 다음에 말하자면 우선 수억 대일하고 수천 대일하고 이게 게임이 안 되죠. 그런 다음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시키는데 그게 어떤 놈이 정말 건강한 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철저한 경쟁의 과정, 여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주 형식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인공지능 시험관 수정의 경우에 말하자면 기형아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정자가 난자와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기술적 출산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출산이고 요 임시험관 수정은 과학기술적인 출산인데 과학기술적인 출산은 결국 인간의 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학기술적 출산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자연적인 출산 과정을 재현할 수 없다. 절대로 재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자와 정자가 사출되고 나면 하나님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앞으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이 과정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이 과학기술이 발전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 한계 안에서 좀 정교화되는 거지. 그 한계를 벗어나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게. 과학기술 한계가 있거든요. 그 점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생명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게 이제 페트라 접시에서 수정이 이루어진 후에 배아를 배양하고 자궁에 착상시킨 이 과정이 성공률이 한 20%밖에 안 된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건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면 한 개의 배아의 착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평균 4개의 배아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생명윤리에서는
일단 수정이 되면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으로 보거든요. 네. 이렇게 배아가 파괴된다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을 살아있는 인간을 죽이는 건데 이것 아무리 표현을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인간을 죽이는 행동이라는 이 관점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시험관 시술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비해서 과정에서 살아있는 인간 배아가 파괴된다. 네. 살인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관 수정은 기독교 생명윤리적인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시험관 수정이라는 이 기법은 원래는 소와 같은 그런 동물들을 소사육을 할 때 인공수정 시켜가지고 송아지를 태어나게 하는 축산 기술의 한 방법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물의 신체 구조와 인간의 신체 구조가 비슷하니까 소에게 이게 가능하면 왜 인간에게 이게 불가능하냐? 그래서 인간에게 적용을 한 거거든요. 네. 동물 축산 기술을 인간 생명 탄생에 응용을 한 겁니다. 이게 시험관 수정의 시작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시험관 수정이 성공하기까지 루이제 브라운이 첫 번째 시험관하기로 성공을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과학자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배아를 가져다 그냥 눌러서 펴고 배아를 함부로 막 다뤄서 폐기처분 시키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난을 하고 그 과정에 굉장히 비윤리적인 그런 나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많은 실패를 거쳐서 겨우 하나 루이제 브라운이라는 애기 하나를 겨우 얻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발표할 때 이 부작용했던 것들 전부 얘기 안 하고 네. 아기를 얻었다는 사실만 딱 발표해서 박수갈채를 받은 겁니다. 상도 받고. 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두운 비윤리적인 좀 끔찍한 그런 과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어요. 무관심했어요. 나중에 뒤늦게 이제 인공수정 과정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검토해보자고 이렇게 검토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나쁜 짓들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이 나중에 발견이 돼서 지금은 그것이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책으로도 나왔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래서 지금 일반 불임 클리닉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시험관 시술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재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기회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놓지 못하는 건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반 의료계에서는 시험관 수정의 긍정적인 면만 계속 부각을 시키고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시술인가 하는 것은 거의 가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 일반 대중에게는 시험관 시술이 불임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안전한 그런 시술인 것처럼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고 엽기적인 시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 명의 인간 생명을 파괴시키는 그런 엽기적인 시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험관 시술이 보편화되어 있고 제 주변에서도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얻은 가정이 2가정이나 있습니다. 네. 기독교인 가정인데 네. 그리고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 아이가 태어난 이상은 영혼까지 인간이기 때문에 잘 대해주고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험관 시술 과정 자체가 가지는 비윤리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 생명을 인간 배아를 파괴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이를 얻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자궁에 착상시킬 때 이게 하나만 착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착상시켜서 그 중에서 이제 잘된 놈 하나를 남기고 나머지 긁어내게 되면 이게 이제 선별낙태가 또 되는 거죠. 그런 선별낙태가 불가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시험관 수정이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여분의 배아를 항상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시술이 끝나면 여분의 배아를 냉동시켜 놨다가 놓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그 병원에서 비밀로 하고 있지만은 아마 수십만 개 이상의 냉동 배아가 지금 있을 겁니다. 그 냉동 배아가 바로 뭐냐면 그 배아 줄기세포 추출이라든지 배아 복제라든지 배아 실험으로 엄밀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배아 줄기세포 추출도 마찬가지고 배아 복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배아 실험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 배아 파괴를 수반한다 라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험관 수정은 어쨌든 살아있는 인간을 파괴하는 과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독교 생명윤리에서는 시험관 수정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험관 시술이 직면하는 중요한 윤리적인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이 시술이 배아에게 심대한 손상을 가할 수 있거든요. 배아 살해라든지 그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이 또 가능합니다. 유전자 조작을 한다든지 배아에게 심각한 어떤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의료의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고지된 동의라는 겁니다. Informed consent라는 건데, 이 고지된 동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환자의 병세가 어떤 건지를 충분히 알려주고 또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치료를 했을 때 어떤 이 치료 효과가 어떤 건지 또 부작용이 어떤 건지도 미리 충분히 알려주어서 환자가 이 모든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고지된 동의라는 informed consent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배아에게 지금 상당한 어떤 말하자면 결과가 찾아오는 그런 시술인데 배아 자신에게 고지된 동의를 받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아 자신의 그 신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술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거 informed consent를 못 한다는 거는 이게 현대 의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